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불타는 하루였습니다. 매니저님, 미국장까지 이러면 정말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일단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조정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 조정이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뒤로 물러나고 조정 이후에 또 이제 시장에 상승세가 나오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바닥이 확인되고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 이제는 새로운 종목, 그러니까 포트에 좀 새로운 조정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직격탄을 맞았던 테크윙입니다. 전 거래일에 낙폭이 무려 10% 넘게 빠졌는데 사실 이날은 SK하이닉스마저도 10% 빠지는 날이었죠. 테크윙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과도하게 단기간에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조금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그 타이밍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꺾여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테크윙은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반등이 5만 원에서 5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만 원에서 그렇게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테크윙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크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할 시에 매도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7월 초에 소개해드린 바이오다인 장중에 11% 수익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중에 이 충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다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타 그 시장 하락에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지수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금요일날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가 차트 보시면서 조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추세가 아직은 뭐 이탈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추세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이 됐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한 가운데 하반기에 노쇼 쪽에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조금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다인은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14,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저희가 기자재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피팅 기업이죠. 성광밴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 잘 버텨줬어요. 네, 지금 성광밴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뭐 대부분 10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죠. 근데 그 상승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성광밴드가 장중에는 좀 플러스 유지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성광밴드는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시장에 이겨 나가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는 이 종목이 시장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노란 선,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지금 받치고 있고 아직도 이격이 좀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충분히 이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좁아지면 물론 시장이 또 한 번 여기서 큰 충격이 있으면 그때는 좀 매도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 위에만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네. 어려울 때는 어느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AI 알고리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펀더멘탈 수급 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두 섹터 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섹터입니다. 통신사 그리고 편의점인데요. 네. 둘 중에서 뭐부터 볼까요? 일단 통신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경기 네.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사는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좀 성장성은 없지만 산업 자체가 좀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통신사 관련주 쪽은 뭐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아주 그렇게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강점이 좀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 이 회사가 APRU라고 해서 이 1인당 통신사 비용인데 이게 요즘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다. 이런 그 과거의 통계도 좀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잠깐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래서 지금부터 이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이 업종 전체는 지금 외국인 먼저 이제 주주환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이 좀 높고요. 통신사의 특징은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 이러한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그 가치주가 좀 더 부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금융 지주에 이어서 통신사도 이제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분이. 그리고 아까도 APRU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 정도 성장성도 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편의점입니다. 요즘 네. 날씨가 덥다 못해 알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네. 많이 사 먹으십니다. 빙과류 음료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그대로 받아가는 게 바로 편의점입니다. 네. 편의점에 대한 실적 수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편의점은 이제 전체 유통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 전망 지수 소매 유통업 요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한 데가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 요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2분기 때는 편의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좀 유통업종에서 그래도 유망하게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매출 성장률도 보시면 이제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쪽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 쪽은 좀 부진하지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쪽에서 조금 차별화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 날 편의점이 2분기 실적 부진을 딛고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네. 섹터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두 종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 안에서 수급이 강한 기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네.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편의점주입니다. GS 리테일. 네. 편의점주는 사실 상반기 네. 증시의 대표적인 소외 업종 중 하나인데 또 더워지는 3분기는 좀 다릅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들고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유통 쪽에서 좀 상당히 유망한 쪽을 말씀드린 게 이제 편의점하고 슈퍼마켓인데 GS 리테일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편의점은 지금 뭐 BGF하고 GS 이 두 회사가 거의 가점업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이제
지난해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업황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마켓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편의점은 부진해서 이제 탈피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사가 이제 호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 리테일이 하고 있는 전 사업부가 골고루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동안 이제 부진했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요 타이밍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과 주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나.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바닥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제 GS 리테일이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고 불안정할 때는 GS 리테일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23,000원이 이제 중요한 저항선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을 봤을 때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21,400원에서 22,4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오랜 하락세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러 갈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 888입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 동일한데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태광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리뷰 시간에 성광밴드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피팅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태광은 성광밴드에 비해서 또 어떤 다른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태광하면 뭐 원전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또 성광밴드하고 좀 다른 좀 특징을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태광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했던 매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세도 견조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부진할 때 급락장에서 이 정도의 추세가 유지가 됐다면 이 종목은 웬만한 급락만 안 나오면 좀 상승세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피팅 제조고 최근에 한율하고 원자재 쪽이 상당히 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업이라던가 발전, 뭐 LNG는 조금 부진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원전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아까 이제 성광밴드랑 거의 좀 비슷한 차트 흐름입니다. 지금 21선 이격이 아직 유지가 된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술적인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아직은 21선하고 이격이 좀 있으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 아니면 15,400원 저가 매수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태광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시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니저님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 5시에 너튜브에서 이호근 검색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면 이 변동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후에 우리가 주도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도 많이 하락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요? 네. 반도체는 이제 그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정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여기서 이제 무너지느냐? 뭐 그거는 다시 그 전반적으로 또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등시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네. 봐드렸습니다. 오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그대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